정신 차리세요. 이 돈이면 KF-21 보람에 100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에서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폴란드 공군이 운용 중인 F-16CD 48대를 F-16 바이프급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미국 정부에 의해 승인이 되어 비용이 공개가 되었는데 무려 73억 달러, 한화 약 10조 1,507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확정 비용이 아닌 협상을 통해 조정할 예정이나 미국 측이 건넨 73억 달러라는 영수증은 폴란드 입장에서 다소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 역시 F-35A 대당 단가보다 높은 F-16 개량의 대당 단가에 대한 비판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F-35A 32대를 총 46억 달러를 주고 도입했죠. 물론 F-16CD가 F-16 바이퍼급으로 업그레이드되면 성능이 크게 향상되긴 하는데요. 우선 기존 기계식 레이더에서 AN/APG-83 A4 레이더로 교체됩니다. 2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탐지거리는 370km에 달하죠. 여기에 본격적으로 링크16 데이터 링크가 통합되게 되고 전자전 시스템과 고해상도 컬러 디스플레이 JHMCS 헬멧이 도입되어 조종사의 상황 인식과 무기 조준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기타 자동 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과 구조 골격 강화로 보다 운용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명색이 개량이니 좋은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비용과 시간인데요. 비용은 F-35나 KF-21 직도입보다 비싸고 시간 역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 대만,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F-16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 대만은 2019년 계약을 체결한 F-16 바이퍼 66대를 5년이 지난 현재 아직 한 대도 받지 못한 상황으로 공급망 부족, 복잡한 조달 과정, 소프트웨어 관련 결함 등 대기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개량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사용한 운용 시간이 있기에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장인데요. 그동안 F-16으로 훈련, 항공경비, 제공 임무 등 대부분의 미션을 수행했던 폴란드 공군이었기에 2006년부터 약 18년간 F-16CD를 운용해왔고 연간 평균 비행시간은 약 250시간으로 알려져 있어 폴란드 F-16 기체는 기체당 4,500시간 정도의 누적 비행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F-16 바이퍼로 업그레이드를 하여 12,000시간으로 운용 수명 한계가 늘어나게 되더라도 이미 4,500시간의 누적 시간을 보유한 폴란드 입장에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에 폴란드 네티즌들 역시 그 돈 씨를 외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돈이면 보람에 100대를 사겠다. 차라리 FA-50PL 수량을 더 늘리는 게 낫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폴란드 매체를 통해 FA-50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0월 25일 폴란드 군사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방문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한 목소리로 FA-50PL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의 우려와 달리 최고의 성능으로 제작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매체 포탈로 보르니의 율리우스 사박 기자는 FA-50PL 6대가 한국 생산 라인에 투입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현재 사천시 카이 생산 라인에는 FA-50PL 6대가 제조되면서 가능한 한 빨리 기기를 납품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확실하게 해줬다. 이는 그들의 생산 라인 절반에 해당한다. 나머지 절반은 KF-21을 위한 것이다. 이곳에서 FA-50PL 명칭이 있는 세대를 볼 수 있었다. 폴란드 항공기 번호 13, 13이 15이다 라고 했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기존 FA-50GF의 새로운 시제기 커버를 더 씌워 팬텀 스트라이크 통합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는 미 레이시온의 첨단 레이더로 차세대 지라갈륨 소재 기반의 A4 레이더입니다. 정확한 탐지 거리는 비닉이나 동급 최강의 탐지 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다른 매체 WMP의 루카스 마제스키 기자는 독특하게도 그동안 훈련기로 치부왔던 FA-50은 분명한 전투기라고 항변했는데요. 그는 훈련 및 전투 항공기 또는 본격적인 전투기 FA-50 서울을 지키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훈련용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때 한국인들은 격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FA-50이 한국의 수도 서울 근처에 위치한 원주 기지의 8전투단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본격적인 전투기로 사용한다. 그만큼 FA-50의 능력을 충분히 신뢰하는 것으로 프레젠테이션 중 카이는 기자들에게 총 약 4.5톤의 폭탄과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경량급의 단일 엔진 기체인 것을 고려하면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이다.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문제는 사실상 폴란드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코시니아크 카미시 부총리는 그가 손에 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인들에게 압력을 가해 이 프로그램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FA-50 도입의 여러 단계 중 2단계를 수행한 후 폴란드가 프로그램을 갑자기 중단한다는 것은 국방부의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죠. 사실 FA-50PL 암람 공대공 무장 탑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FA-50의 문제라기보다도 폴란드 현 정부의 협상 능력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야 뻔하죠. F-16 바이퍼를 그렇게 비싸게 처팔 수 있으니까 암남 통합을 미루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왜 F-50을 도입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디펜스 입사의 마치에이 쇼파 기자는 아예 이를 갈고 F-50을 비판하는 자들을 저격했는데요. 그가 가지고 온 필살기는 바로 현직 엔지니어들의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F-50 현직 기술진들은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F-50이 받고 있는 비판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럴만도 한 것이 그동안 현 정부의 로비를 받고 일하는 몇몇 가짜 군사 전문가들은 F-50을 단 한 번도 타보거나 조종해보거나 뜯어보거나 한 적도 없으면서 F-50의 성능이 어쩌고저쩌고 부정적인 기사들만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빡친 진짜 전문가들은 그들을 향해 팩폭을 날렸죠. 다음과 같습니다. F-50은 실전에서 더욱 강합니다. 일례로 필리핀은 지금까지 전투에서 F-50 전투기를 매우 다양하게 사용해왔는데 그들은 전투 상황에서 투하된 800개의 폭탄 중 단 한 개의 폭탄만 목표를 놓쳤으며 이는 주중사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3BLT 엔지니어들은 F-50GF의 유리 조종석이 현재 버전의 폴란드 F-16보다 더 현대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재 F-50GF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이더는 이스라엘 엘타 ELM-2032입니다. 이 장치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약 130km 거리에서 전투기급 공중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더의 무게가 3배나 더 무거운 미그 29의 경우는 사거리가 80km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F-50PL은 AN/APG-68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갖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탑재합니다. 입산 BLT 엔지니어들은 미그 29 항공기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데 F-50의 아름다움은 확실하게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강조합니다. F-50 드라이브의 장점은 모듈성으로 이전에는 베이스 캠프에서 수리를 할 수 없었고 무조건 엔진을 WZL 수리 공장으로 보내야 했다면 현재는 중간 서비스 수준까지 베이스에서 분해 및 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집 모듈은 손상뿐만 아니라 자원 소모로 인해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F-50의 엔진인 F404가 높은 신뢰성을 특징으로 하며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산 BLT 엔지니어는 F-16에서는 비행 후 분석을 위해 오일 샘플을 쏟아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엔진의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F-50에서는 이를 분석하는 진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F-16은 50, 100, 200시간마다 정비가 필요하지만 이곳 기지에서는 두세 배 더 빠르게 수행됩니다. F-16의 경우 4일이 소요되지만 F-50 엔진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F-50의 비행시간 비용이 F-16보다 3-4배 저렴하죠. 라고 이전 F-16 및 미그 29를 모두 다루었던 항공기 추진 전문 엔지니어는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F-50을 훈련용 기체로 치부하는 것에 역정을 쏟아냈습니다. 여기 F-50GF를 F-16 및 F-50PL 조종사만을 훈련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생각은 정말 이 항공기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조종사가 개별 전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이미 데블린에서 M336 항공기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지는 이전과 동일한 전투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즉 그 임무는 폴란드와 나토 동부 국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센터가 될 여유와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입산 BLT 장교들은 설명합니다. 그들은 민스크 마조베스키에서의 복무에는 전투 임무 수행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조종사는 지상군을 지원하거나 공대지 무기를 사용하여 특수부대와 협력하기 위해 항공기 사용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현재 F-50GF가 받고 있는 억측에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곧 머지않아 이러한 억측들을 한방에 날려줄 대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F-50에 탑재되는 한국의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첫 실물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이죠. 경남 사청 비행장 야외 전시장에 일반에 공개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고고도 저고도 초음속 비행으로 원거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신개념 무기체계이며 국방과학연구소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선행 핵심 과제를 수행 중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시제품 제작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암속으로 비행의 적에게 탐지되기 쉽고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긴 반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덕티드 램젯 추진기관을 이용해 속도 마 2.5, 시속 3000km의 속도로 300km의 밖의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 요격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발사에서 명중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5분. 여기에 더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줄이는 스텔스 기술도 적용되었죠. 그리고 이 괴물 무기가 F-50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우체급에서 위급으로 평가받는 F-16 바이퍼나 자-39 그리펜, 라팔의 경우도 모두 암속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만 운용할 수 있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그야말로 한국의 F-50과 KF-21만이 가질 수 있는 독침 무기인 셈입니다.
한국산 전투기 경쟁력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한국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공대함,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자체 개발하고 있어 큰 개량 없이 연속적이고 더 강력한 능력들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필리핀이 운용하고 있는 F-50에도 간단한 통합 작업 후 손쉽게 첨단 한국산 무장들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만에 EU 법카를 들고 신이 난 폴란드, 과연 그 돈이 합당한 가치로 쓰일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F-16 48대, KF-21 100대, 이걸 고민한다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